초등생들의 학원, 사교육, 필수 코스 하면은 대체적으로 영어, 수학, 그 외에 예체능 과목 선택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여기에다가 또 추가를 한다면은 독서 논술 학원. 우리 아이도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논술, 글쓰기 그동안에 제주 지역에서 가르쳐 오다가 전라남도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이사 와서 느낀 거는 지역 학생들의 경우는 글쓰기 논술에 대한 관심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 제가 온라인 수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면서 확실히 느끼게 된 거는요. 이 학군지 부모님들은 독서 논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초등 때부터 독서 논술 학원, 독서 학원, 글쓰기 학원, 논술 학원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등 때 왜 벌써부터 논술 학원 보내요? 그거 아세요? 지금 초등 때 다니는 그 독서 논술 학원이 대입과 과연 연관성이 있을까요? 입시 자체를 바라봤을 때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초등 때부터 일찍 논술 학원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의 대입 논술 유형, 시험 유형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의 경우 어떤 분들에 해당이 되냐 하면은요, 실제 입시 전문 강사님들, 입시 전문 선생님들 있잖아요. 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를 준비시키는 선생님들의 경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독서 논술 지도해 나가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알고들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대입 논술과 그리고 지금 현재 독서 논술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들 그렇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죠. 과연 연관성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현재 논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논술 학원에 보내신 학부모님들은 왜 이 독서 논술 학원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초등 때부터 현재의 대입 논술 문제를 꺼내 들고서 하나하나씩 가르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마치 수학 선행처럼 쭉쭉쭉쭉 뭔가 그 도달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정해져 있고 쭉쭉쭉쭉 선행을 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두뇌 발달 또한 어린 초등 때부터 그거를 쫓아가는 것 또한 사실 힘이 들고요. 초등 때부터 그 대입 입시 유형을 분석해서 그 유형대로 하나하나 우리 고등 때 공부해 나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 수학 선행하듯이 그 방향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과목과 이 논술, 국어라는 과목의 어떤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답이 정해져서 그 유형대로 그거를 공부해 나가고 논술 글쓰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해 나간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초등 친구들이 논술 학원을 다니는 이유, 그 이유는요, 공부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서서 대입 논술 시험과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없다. 무의미한 것이다. 초등 때부터 논술 학원 다니는 거 하는데 사실상 대입 논술과 같은 그 유형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초등 때부터 밟아가면서 연습시키고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대입을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는 능력, 문장들을 완성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독해 능력, 이런 다양한 능력들, 통합 학습 능력을 길러나가는 것이 저는 이 논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논술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많고요. 저를 비롯해서 아마 독서 논술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좀 가치를 두고 친구들을 지도해 나가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의 공부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요. 이 공부력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입시를 위해 달려나가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영수, 우리가 논술 대표적으로 국어라고 칩시다. 그럴 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어는 오피스텔 한 채 팔면 되고 수학은 아파트 한 채 팔면 되는데 국어는 다시 태어나야 하더라.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그 핵심이 들어있는데요. 국어는 왜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이 국어의 과목의 특성을 이해하신 분이라면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국어는 단기간에 그냥 점프해서 뛰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도 막 노력해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뛰어넘을 수 있다. 수학도 어찌어찌 해서 뛰어넘을 수 있지만 국어는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논술학원이 우리 왜 수학 공부하듯이 수학 선행하듯이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면서 유형 스타일대로 맞춰서 공부를 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감각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적인 능력들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 이해력, 뭐 독해력, 사고력, 표현력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행을 달리는 수학 과목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논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경우가 수학 과목이라든가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당장 뭔가가 성과가 드러나는 듯한 그 결과가 보이는데 독서, 글쓰기 같은 경우는 그게 당장 빨리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학원이 아니라 집에서도 충분히 길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공부 능력 같은 것들은 집에서 부모님께서도 같이 책을 읽고 같이 생각해 나가는 연습들, 정리해 나가는 연습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고 사고해 나가는 그런 연습들, 그런 과정들이 습관으로 잘 자리 잡힌 친구 같은 경우는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바쁘고 부모님께서 그거를 잘 챙겨주지 못한 경우는 저는 그럴 경우에 독서 논술 학원을 저는 강력 추천하거든요. 제가 물론 논술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 6학년, 초등 3학년 친구인데 다른 그 어떤 과목보다도 제가 가장 우선시하는 과목이 바로 논술 과목입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첫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 1학년 때부터 제가 오프라인 수업 진행하면서 논술 수업을 함께 해 나간 거예요. 1학년 친구인데 초등학교 5학년 형이랑 초등학교 6학년 누나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공부력을 정말 초등 때 쌓아서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형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형 같은 경우는 그냥 엄마랑 같이 학원에 같이 출근하고 학교 끝나면 오고 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했다면은 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집으로 향하고 3학년 됐으니까 둘째 아이도 이제 슬슬 첫째 아이처럼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이들 이렇게 수업을 해 나가지 않았더라면은 이 논술 수업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논술 지도를 하기 전까지는 저 또한 어느 다른 부모님들처럼 영어 과목이 중요해, 수학 과목이 중요해, 영어 수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학부모였거든요.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해나가면서 아이들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이들이 글을 쓰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논술 수업이야말로 정말 가장 필요한 우리 친구들의 공부력이구나 임을 더욱더 확신해 나간다거나 할까요? 실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은요, 아이들을 정말 1대1로 만나고 함께 호흡하고 눈을 마주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논술 과목이 그냥
단순히 국어 과목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여러 과목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요즘 영상 매체의 시대이잖아요. 유튜브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글, 텍스트를 대하더라도 이미 요약되어 나와 있는 것들, 거기에 익숙한 친구들이 요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요즘 화두가 되는 문해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의외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 세대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어는 그냥 학교 수업 잘 듣고 하면은 해결이 될 것이다. 우리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막상 아이들과 함께 뭐 간단한 글을 써보라고 하더라도 논술 학원을 다닌 친구들,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 집에서 엄마가 신경 써서 뭐 책도 읽히고 표현하게끔도 하고 글도 정리해 보게 하고 이런 노력을 한 그런 친구들과 정말 차이가 큽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친구들 글만 쓴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단순한 것들도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무언가를 질문해도 뭔가를 대답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 또한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냥 짧게 우리 카톡 글로 주고받더라도 우리 짧게 그 짧은 말 대화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논술 학원을 다니면서 글쓰기를 해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은 무언가를 정리해 나갈 줄 아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구성력을 배워나가고 또한 분석하는 능력을 배워나가고 상징과 비유를 알고 핵심을 뽑아낼 줄 알고 문장을 정리할 줄 알고 비판할 줄 알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잘해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죠. 부모님이 얼마만큼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저 또한 이제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만을 진행했다면은 대체적으로 다 이렇구나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생각해 보라 해도 생각이라는 게 뭔지,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뭘 자꾸 생각하라고 하는데 뭘 생각하라는 거지?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의 지시대로, 선생님의 지시대로 움직이잖아요. 지시형에 길들여진 친구들의 특징인 거예요. 나는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걸 해 나가야 돼. 이거는 왜 그럴까? 저건 왜 저렇지? 늘상 이렇게 생각을 해온 친구와 늘 오늘 학교 끝나면 이거 해. 학원에서 이거 오늘 몇 페이지까지 풀고 다음 시간에 오세요. 지시에 길들여진 친구들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늘 오늘의 할 일을 딱딱딱 제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논술 수업 가장 처음 들어간 친구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선생님인 저도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것이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에 반해서 늘 생각해왔던 친구들, 그게 습관으로 잘 자리 잡힌 친구들, 그 감각을 익혀온 친구들은 어떨까요? 단순히 이 논술 공부가, 논술 수업이 뭐 글을 논리적으로 풀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분석하게 하고 여러 공부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입 논술과 똑같은 유형을 반복해서 초등 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 때까지 쭉쭉쭉쭉 연습해 나가면 쉬워질 거야. 그 유형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힘, 공부력을 키워주는 역할, 내공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이 논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책을 읽고 부모님과 같이 여러 대화를 나누고 글로도 정리해보고 이런 활동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독서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 잘해 나가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혼자서는 힘겨운 친구들도 분명 있을 수 있고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에 빠져 지내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어떤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아이다 해서 찾아왔었어요. 글짓기 대회라든가 그런 어떤 대회에서 좀 수상하고 싶어가지고 논술학원을 좀 다녀보려고 한다 해서 찾아왔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수업을 하고 같이 글을 풀어나가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판단하신 그 글 잘 쓰기의 기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글 잘 쓴다는 그 기준이 그냥 글을 길게 써 나가는 것, 길게 쓰면 무조건 잘 쓰는 것,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글은 정말 길게 써요. 글은 정말 길게 쓰는데 이게 전혀 갖춰지지 않은 글쓰기, 전혀 정돈되지 않은 글쓰기, 아무 말 대잔치인 거예요. 어떤 글에 어떤 주제가 들어가 있지 않고 주제를 향한 통일성이 들어가 있지 않고 문장도 주어 서술어 이게 비문인 경우들도 많고요. 단어도 이렇게 써 나가는데 그야말로 엉뚱한 단어를 집어넣고 글을 써 나가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있잖아요. 단순히 이제 글쓰기의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 나가느냐,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바라보는 책 읽기, 내가 쓰고 싶은 대로만 쓰는 글쓰기, 그게 아니라 잘 정돈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래도 잘 정리해서 남들이 보기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남들이 보기에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주는 역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잘 써나가니까 됐어. 무조건 독서 잘해 나가니까 됐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만 바라보면서 그래 됐어. 잘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옆에서 잘해 나갈 수 있으면은 좋고요. 그게 힘들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책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 텍스트라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한 그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을 길러주시라는 겁니다. 논술학원을 선택하는 부모님들이 바로 그 부분을 간파해서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초등 때는 공부력 쌓기에 집중을 해 나가는 거예요. 늘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정리해 나가게 하고 이 능력들을 키워나가 주다 보면은요. 초등 때는 뭔가 느려 보여요. 초등 때는 잘해 나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느 순간 폭발하느냐? 입시 레이스를 달리는 고등 시기에 정말 포텐 터트리고 실력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 때 다시 태어날 이유 없어요. 왜? 이미 우리가 태어나서 한 발 한 발 아장아장 걸어도 다녀보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그 과정을 쌓아왔기에 생각하면서 분석도 해보면서 이해도 해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기에 전혀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고등 때부터는 정말 날개 달고 실력 발휘를 해나갈 수 있다. 자, 우리 논술학원 다니는 그 이유 이제 아셨나요? 국어학원이냐 논술학원이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아마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국어학원, 우리 내신 국어학원 그냥 앞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그게 아니라 논술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의 공부이다.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